겨울의 끝자락, 강원도 깊은 산속 마을. 70을 넘긴 박순자 할머니는 오래된 한옥에 혼자 산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도 일찍 사고로 죽었다. 그녀에게 남은 건 하나뿐인 손자 지훈이었다. 그런데 10년 전 7살 지훈이는 겨울 눈보라 속에서 실종됐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일 밤 밥상을 차린다. 따뜻한 국, 김이 오른 밥, 김치 한 조각. 지훈아, 밥 먹자. 빈방에 대고 건네는 그 말은 마치 주문 같았다. 어느 날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눈이 오는 밤이면 순자네 집불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 누구도 가까이 가보려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순자는 밥상을 차리다 문득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 할머니. 낮고 낯익은 아이의 목소리. 그녀는 얼어붙은 듯 뒤를 돌아본다. 문틈 사이로 눈 덮인 마당에 서 있는 지훈의 모습이 보였다. 옛날 그대로였다. 목도리, 장갑, 그리고 그 환한 미소까지. 지훈아. 나왔어요, 할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쏟으며 손자를 안는다. 몸이 따뜻했다.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눈다. 하지만 이상했다. 지훈은 낮에는 사라지고 밤이 되면 나타났다. 그리고 방 안엔 항상 찬 기운과 물방울 자국이 남았다. 할머니는 그걸 신경 쓰지 않았다. 내 지훈이 돌아온 게 어디야? 며칠 후 마을에 순자의 외손자 준호가 찾아온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청년이다. 그는 오랜만에 방문한 외할머니가 기운이 좋아진 걸 보고 반가워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함을 느낀다. 할머니, 요즘 집에 다른 사람 와요? 지훈이가 왔단다. 지훈이요? 손자 지훈이 말씀이세요? 그래, 우리 지훈이. 밥도 잘 먹고 밤마다 이야기해. 준호는 웃음을 잃는다. 할머니 지훈이는 10년 전에. 그만.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린다. 그 애는 내 옆에 있어. 지금도. 그날 밤 준호는 잠에서 깬다. 마루 쪽에서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 그는 살짝 방문을 열어본다. 어두운 부엌에서 할머니가 밥을 떠서 허공에 건네고 있었다. 지훈아, 국도 먹어야지. 그러자 대답이 들린다. 응, 할머니. 준호의 등골이 서늘해진다. 허공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숟가락 끝엔 분명히 무언가가 떠있는 듯한 기운이 있었다. 그날 이후 준호는 마을의 오래된 기록을 뒤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다. 지훈이 실종 이후 3년 동안 그 마을에서 4명의 아이가 실종됐다. 실종된 아이들은 모두 겨울, 눈이 내리던 날 사라졌다. 마지막 아이는 순자의 집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 준호는 손에 쥔 신문을 떨었다. 설마 할머니가. 한편 순자는 집안 벽장 안에서 낡은 인형을 꺼내 들고 있었다. 지훈이 어릴 적 가지고 놀던 그것. 그녀는 인형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지훈아, 다른 아이들도 외롭겠지. 그때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다 같이 놀아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방 한 곳곳에서 여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허공에 떠있는 그림자들. 그 얼굴들은 지훈과 그리고 사라진 아이들과 같았다. 할머니, 저희도 밥 먹을래요. 그래, 다 같이 먹자. 순자는 그날 밤 새도록 밥을 지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부엌에서 식탁에 앉은 건 보이지 않는 아이들. 그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눈이 쌓인 새벽 준호는 경찰과 함께 순자의 집으로 돌아온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그가 문을 밀어 열었을 때 부엌 한가운데 순자와 지훈이 마주 앉아 있었다. 둘 다 하얗게 질린 얼굴이었다. 할머니.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조용히 해라. 지훈이 밥 먹고 있잖니. 하지만 준호가 본 건 식탁 위에 놓인 빈 밥그릇과 김이 서리는 공기뿐이었다. 그는 순자의 어깨를 잡았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 애는 없어요. 순자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있어. 내 눈엔 보여. 너희는 몰라. 내 지훈이, 내 아가. 그 순간
집안의 모든 문이 동시에 쿵 하고 닫혔다. 찬 바람이 휘몰아쳤다. 천장에서 인형이 떨어지고 벽이 울렸다. 아이들의 웃음이 겹쳐 울려 퍼졌다. 할머니, 다 같이 가요. 우리도 데려가요. 지훈이의 그림자가 순자 앞으로 걸어왔다. 할머니, 이제 그만 가요. 외롭지 않게. 그의 손이 순자의 손을 잡자 그녀의 몸이 천천히 희미해졌다. 준호가 소리쳤다. 안 돼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순자는 눈물 섞인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이제 외롭지 않으니까. 그녀는 그렇게 사라졌다. 몇 달 후 눈이 녹고 봄이 왔다. 순자의 집은 폐가로 남았다. 경찰은 집 뒤 벽 안에서 아이들의 유품을 발견했다. 낡은 장갑, 장난감, 이름이 새겨진 나무패. 그중 하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훈이 할머니가 항상 곁에 있을게. 그 집은 곧 철거됐다. 하지만 그 자리에 새로 집을 지은 사람들은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말했다. 밤마다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나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그리고 때때로 창문에 흰머리 여자가 아이에게 밥을 떠주는 그림자가 비친다고. 몇 년 후 마을은 새로 변했고 사람들은 그 일을 잊었다. 하지만 겨울이 오면 눈 덮인 언덕 위에 작은 발자국 2개가 보인다. 하나는 아이의 것, 하나는 할머니의 것. 그 발자국은 항상 나란히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작은 밥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옆엔 누군가 새긴 글귀가 있었다. 사랑은 외로움을 덮는 밥 한 그릇이다.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린다. 멀리서 희미한 아이의 목소리가 들린다. 할머니, 나 이제 안 무서워요. 그리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대답한다. 그래, 우리 아가. 이제 같이 있자. 그 순간 마을의 불빛이 한순간 흔들린다. 그리고 세상은 다시 고요해진다.